괜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 요즘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혼자 있고 싶고 괜한 말에도 마음이 쓸쓸하게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특히 61년생 신축생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분들에겐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토기운의 대표격입니다. 한번 뿌리 내린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기운이 바뀌는 계절 앞에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의 출렁임이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2025년 7월 개미월의 기운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꽤 복잡한 구조입니다.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참는 것보다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달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지난 2달간의 기운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5월은 신사월이었죠. 날카로운 금기운과 불기운이 격하게 충돌하던 시기였고 소띠에겐 자잘한 스트레스가 몸으로 올라오기 쉬웠던 달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작은 실망이 자주 생겼고 몸의 피로가 말보다 먼저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6월 이모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의 상극으로 기운이 종일 들쭉날쭉하며 마음의 리듬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소띠 입장에서는 강한 불기운의 압력에 생각이 깊어지고 결정이 느려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지나 개미월의 정중한 기운을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7월 개미월의 문이 열리며 기운의 질감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움직이는 파동. 이건 마치 흙 아래로 퍼지는 물기운의 스며듦처럼 은근하게 작용하죠. 소띠는 토기운의 중심을 가진 띠입니다. 신축생이라면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축토를 함께 갖고 있어 토와 금의 결합 구조 속에 단단함과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깊죠. 이번 달의 간지는 개미월, 즉 개수와 미토의 만남입니다. 개수는 부드러운 물기운이고 미토는 습기를 머금은 땅의 성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습한 땅이 소띠에게는 단단함을 유지하려는 힘과 느슨하게 무너지는 기운이 동시에 밀려오는 구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은 중심을 잡으려 하는데 상황은 자꾸 바깥으로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는 딜레마 같은 기운이 형성된 거죠. 최근 한 61년생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혼자선 괜찮다고 느끼는데 막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바로 이게 개미월의 기운 안에서의 흔들림입니다. 내면은 안정적이지만 바깥 기운과의 접점에서 혼란이 생기기 쉬운 구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자기 고집이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다 중간중간 기운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조정할 줄 아는 유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맞다는 확신보다 상대는 왜 저렇게 반응할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큰 갈등을 막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죠. 또한 이번 달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기보단 기존에 하던 일을 더 깊이 다지고 정돈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운의 조합이 불필요한 확장을 경계하고 내실을 다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때로는 멈춰서 바라보는 여유가
이달 소띠에게 주어진 가장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개미월 속 재물의 흐름은 겉보기보다 속이 더 촘촘히 흐르고 있습니다. 소띠는 토기운, 그 중에서도 축토라는 단단한 뿌리가 기저에 있어 흙처럼 무게 있고 안정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개미월의 미토는 소의 울타리를 부드럽게 녹이기도 습기를 머금어 끈적이게 만들기도 하죠. 최근 한 61년생 시청자께서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이 쌓이는 게 고민이에요 라며 마치 돌덩이가 가슴 위를 조금씩 눌러오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소띠는 원래 금생토 구조로 재정 자체를 굳건히 하는 재물 흐름이 강하지만 습한 토기운인 미토는 그 흐름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금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지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통제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시적인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기초를 다지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처럼 예정된 지출은 별도의 계좌나 소소한 적금 항목으로 분리해 두는 것. 마치 땅속 수분을 별도 수로로 흘려보내듯 재정의 습기를 배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개미월에는 큰 투자보다 기존 지출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묘미입니다. 어느 부분이 과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자연스런 절감이 가능한지 정확한 재정 등산 지도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정 날 행운과 조심이 교차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길일인 12일과 24일엔 금융 상담이나 예산 계획,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날엔 마음도 기운도 조금 더 맑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일인 17일과 29일 즈음엔 심리적 불안이 내 지갑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정서적인 울림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가급적 큰 결정을 유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에 좋은 궁합띠는 닭띠와 토끼띠입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소띠 토기운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금생토 구조이며 금의 논리와 질서를 자금 관리에 자연스럽게 녹여줄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토기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내면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추천 조언을 드리자면 닭띠 지인과 재정 설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분과의 한 걸음 떨어진 객관적인 대화가 당신의 재정 구조에 정교한 실마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토끼띠 가족이나 친구와 소소한 소비 패턴 이야기라도 기분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재물운 요약 드릴게요. 안정적인 기반은 남아있지만 지출의 흐름을 조정하며 다듬는 달입니다. 병원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면 별도 계좌와 계획으로 무게를 분산하세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 아마 최근 더 자주 느끼셨죠? 개미월처럼 습한 토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달엔 소띠 신축생에게 기력의 진액이 줄어드는 듯한 느릿한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눌린 듯 묵직하고 잠들고 나면 다시 깨어나는 얕고 끊긴 수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소화기와 심장, 수면 리듬까지 천천히 스며들어 영향을 준 신호입니다. 수면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소화는 음식을 가져와 기력으로 바꾸는 소치고요. 심장은 그 솥을 끓게 하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보완책은 부드러운 흐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심호흡과 명상으로 가슴 아래쪽에 집중하며 숨을 천천히 밀어넣고 내뱉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게 나눠 여러 번 식사하거나 현미죽, 달걀국처럼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사가 소화기와 수면, 기력 모두를 살살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엔 따뜻한 차 한 잔, 예컨대 생강차나 대추차는 소화 기능을 살리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길일인 11일과 22일엔 병원이나 한의원, 건강검진이나 예약을 시도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날들은 기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며 신체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지니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제때 확인하며 마음과 몸을 챙길 수 있는 날입니다. 반면 흉일인 16일과 28일에는 기운이 답답하게 고이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정의 파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운동보단 따뜻한 족욕이나 목욕으로 기운 자체를 순환시키는 것이 현명한 보완책이 됩니다. 이번 달 좋은 궁합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소띠의 토기운에 감성적 공감을 더하며 다정한 위로나 정서적 지지를 주기 좋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습한 토기운이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적시는 상생 구조가 있어 마음과 몸의 긴장을 해편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거나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간이 이달의 가장 큰 보약이 될 거예요. 이번 달 건강운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속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면 쉬는 시간을 꼭 따로 챙기세요.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건 역시 일과 직업입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를 찾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개미월은 내 얼굴이 다시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띠는 토기운을 중심에 두고 신축생은 단단하지만 유연성도 있는 흙과 금의 구조를 지니는 분들이죠. 최근 어떤 61년생 시청자께서 경비직으로 전환한 뒤 스스로의 존재감이 어색하고 위축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존감이라는 무게가 몸과 마음에 소곤소곤 와닿는 느낌, 아주 자연스러운 내면의 반응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소띠의 토기운은 흙처럼 버텨내는 힘이 있지만, 미토가 중심인 개미월은 속에서부터 천천히 흙을 눌러 밀도를 높입니다. 즉 안정적인 일상이 한편으론 자신도 모르게 내 역할이 작아진 것 같아 하는 정서의 출렁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럴 땐 새로운 역할보다 내가 잘해온 역할을 돌아보는 시간이 유익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무언가를 덧붙이기보다 기존 구조를 단련하며 건강 리듬과 일의 흐름을 천천히 재정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경계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화에 대한 부담에 스스로를 밀어붙이면 내면의 작은 흔들림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기대에 무리하게 맞추려 하면 피로감이 속으로 쌓입니다. 길일인 10일과 22일엔 경비직 외에도 다른 역할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정리해보는 타이밍으로 활용하세요. 이 시기는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또렷해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생깁니다. 반면 흉일인 15일과 27일 즈음엔 정서의 리듬이 불안해지기 쉬우니 시도보다 휴식에 집중하고 즉흥적인 제안이나 변화는 돌아보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이번 달 좋은 궁합띠는 용띠와 닭띠입니다. 용띠는 토기운 중에서도 내공이 깊어 소띠에게 단단한 기반을 선물하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토기운에 새로운 활기를 더해줄 수 있어 일의 흐름 안정을 돕습니다. 결혼 연애운은 안정과 균형이 마음의 온도가 됩니다. 지금은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마음 한쪽이 좁아지는 게 인생이죠. 소띠는 본래 흙처럼 차분하고 묵직한 성향입니다. 하지만 개미월의 습한 미토는 그 단단함 아래 안정감을 조금씩 흘려보내며 말 한마디에도 속이 지그시 눌리는 듯한 내면의 울림을 불러옵니다. 최근 61년생 시청자님께서 친구와 모임 갔다가 내 말 하나로 분위기가 쉽게 꺾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 바로 개미월의 기운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예시입니다. 미토는 토기운을 응고시키며 소띠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조용히도 단단히 제한하죠. 그래서 이번 달엔 전달보다 조용한 공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수는 줄이고 상대 눈빛이나 손짓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길일인 8일과 20일에는 그동안 미묘하게 쌓여온 서운함이나 오해를 살며시 풀기 좋은 시간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기운이 흐르는 날이니까요. 반면 흉일인 14일과 29일 즈음엔 말하지 않아도 무심결 하나가 관계의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감정의 다리를 만들지 않도록 중요한 얘기는 잠시 보류하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좋은 궁합띠는 돼지띠와 닭띠입니다. 돼지띠는 소띠 토기운과 같은 성질로 공감 능력과
정서적 리듬을 부드럽게 맞춰주며 닭띠는 금기운으로 토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금생토 상생 구조를 만들어 대인 관계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관계는 결국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이는 순간이 가장 깊게 닿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하나 더, 미소를 하나 더 전할 수 있는 한 달이길 바랍니다. 이번 달 재물운은 이렇게 정리드릴게요. 소소한 지출을 줄이고 기존 재정을 다시 다지는 달입니다. 큰 돈보다 작은 소비 루틴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없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에서는 한마디의 무심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죠. 소띠는 토기운 중심띠입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심성을 지녔고 신축생은 금과 토의 조화 속 묵묵하게 쌓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개미월의 미토는 습기를 머금은 땅처럼 소띠의 감정선을 무겁게 누르며 소통의 흐름을 묶어버립니다. 최근 61년생 시청자님께서 황혼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조심스레 이야기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살며시 무너지는 듯한 내면의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과 다시 맞닿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흐릿하지만 무거운 결심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소는 토기운으로 상대의 마음을 지지하고 싶은 성향이고 신축생의 금기운은 말보다 마음을 단단히 쥐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개미월의 미토가 그 금의 섬세함을 눌러버리면 말이 식어버리고 감정은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말을 다시 열기보다 먼저 마음의 온도를 다지는 계절입니다. 예를 들면 말없이 손을 잡거나 함께 골목 산책을 하며 서로의 숨결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길일인 7일과 19일엔 평범한 대화라도 오늘 어땠어요? 라는 부드러운 질문 하나가 서로의 마음 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흉일인 14일과 28일 즈음엔 오랜 감정의 무게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며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움찔할 수 있으니 꼭 말을 고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좋은 궁합띠는 용띠와 뱀띠입니다. 용띠는 토기운 속 깊은 내공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기운의 무게를 단단히 지지하며 뱀띠는 화기운으로 소의 토기운 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소소한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은 말의 양보다 마음의 온도를 우선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 다정함이 결혼이라는 큰 나무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은 정리해드릴게요. 말보다 작은 몸짓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온도를 눈빛으로 다시 확인하는 달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눈빛 하나에 쌓여온 서운함이 한때는 따뜻했던 말이 어느새 무뎌진 상처로 남곤 하죠. 소띠는 토기운 띠로 차분하고 중심 잡는 힘이 있지만 이 개미월의 미토는 그 단단한 공간에 습기처럼 스며들어 정서를 무겁게 누릅니다. 최근 어떤 61년생 시청자께서 요즘 부모님과 밥상에서 말이 오히려 어색해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음 따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숨결 사이로 흐르던 작은 온기가 습한 기운에 잠시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계절 앞에 땅이 촉촉해져야 싹이 자라듯 지금은 땅 관계의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보다 몸짓, 목소리 톤보다 작은 공감의 손길이 가족의 마음 장벽을 조용히 허물 수 있습니다. 길일인 9일과 22일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소소한 다정함을 건네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데워줄 수 있죠. 반면 흉일인 14일과 27일 즈음엔 오래 묵힌 불만이 작은 말투 하나에도 끓어오를 수 있으니 잔소리나 지적은 피해주셔야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가족운에 도움되는 궁합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소띠 토기운과 같은 성질이어서 부모-자녀 관계에 따뜻한 공감을 불어넣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대화의 밀레니엄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상생 에너지입니다. 가까움이
관계의 무기가 아닌 무기가 될 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리 없는 포옹 같은 말 없는 위로입니다. 이번 달 가족은 요약해 드릴게요. 말보다 작은 다정함이 가족의 거리를 다시 좁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감의 손길이 먼저입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최근 한 61년생 시청자님께서 아침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작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니 마음이 한순간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 얼음처럼 굳었던 마음틈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듯한 정서의 흐름, 참 귀할 때입니다. 소띠는 토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땅처럼 묵묵히 버티지만 촉촉한 땅 위 작은 기운도 금세 흡수하는 성질도 함께 있습니다. 개미월의 미토는 습기를 머금은 흙의 힘으로 소띠의 안정감을 살짝 눌러 흐림을 만들지만 반대로 부드럽게 열리는 틈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 행운운의 핵심 흐름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조용히 열린 공간 속에서 깜짝 선물처럼 찾아오는 작고 따뜻한 운의 조각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번 달 길일인 8일과 24일엔 소소한 행운이 일상 속에서 반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일 받은 문자 한 줄, 길가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그날의 운이 조용히 말을 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흉일인 13일과 27일엔 내면의 기운이 무겁게 틀어지기 쉬워 운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되려 시선을 돌려 내 안의 작은 편안함을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달 행운의 궁합띠는 용띠와 토끼띠입니다. 용띠는 토기운의 뿌리가 깊어 소띠와 함께 일상의 안정감을 확장시켜요. 가까운 지인과 잔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을 지니고 있어 소띠 토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가벼운 산책, 식사, 소곤소곤한 대화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날 기운입니다.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토수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균형 있는 조합이며 당신이 길게 걸어왔던 삶의 안정과 작은 쉼을 조화롭게 이어가도록 도와줄 미세한 운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맑은 회색빛 블루 계열 또는 연한 하늘색으로 무거운 기운 위에 가벼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행운 소품으로는 은빛이 도는 반투명 소재의 작은 열쇠고리나 유리 오브제를 소지하시면 좋습니다. 빛을 반사하며 작게 사방에 빛나는 기운의 매개체가 되어줄 거예요. 이달은 운을 잡아야겠다는 집중보다 운을 더 받게 해주는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보다 감각, 행동보단 방향, 마음의 온도에 귀 기울이면 운은 당신에게 작게 하지만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번 달 행운은 정리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소소한 위로가 깜짝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은 크게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느낄 준비가 될 때 옵니다. 개미월의 전체 기운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최근 61년생 시청자 한 분께서 요즘은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요. 마음이 어디 머무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말을 남겨주셨죠. 바로 이 말 속에 이번 달 개미월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개수는 물처럼 내면을 깊숙이 파고드는 감정의 결을 자극하고 미토는 축적된 감정을 쌓고 또 쌓아둔 채 어디론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7월의 기운은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할 무게와 함께 고요한 혼란이 한 겹 한 겹 켜켜이 쌓이기 쉬운 흐름입니다. 특히 소띠인 신축생에게 이 미토의 기운은 자기 안의 무게 중심을 단단히 잡는 동시에 외부로 향하는 기운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이 안 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느낌, 그런 리듬 속에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런 흐름일수록 움직임보다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고 자녀와 분리된 삶 이후 다시금 자신의 구조를 점검하는 시기,
건강운에서는 심장과 위장을 중심으로 기운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리듬과 수면 구조를 차분하게 조절해주는 흐름이 중요했고요. 직업운에선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해오던 것들을 정리하고 자존감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두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운에서는 오랜 갈등의 잔재를 털어내고 내 안의 온도부터 다시 따뜻하게 덮여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상대의 말보다 표정보다 그 속의 기류를 섬세하게 읽고 반응하는 정서적 공감력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연애운에선 이미 알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다시 꺼내 서로를 안아주는 다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죠. 그리고 행운운에서는 큰 기대보단 작은 순간의 위로 속에서 운이 스며드는 경험이 무심한 듯 다가왔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달의 종합정리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속도의 월이 아닌 깊이의 월입니다. 겉보기엔 느릿하고 무던해 보여도 내면의 재정비와 다시 삶을 정돈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흐름 속에서 당신 마음에도 작은 파장이 일어났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또 귀한 반응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7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